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주로 심화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선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로드맵을 짜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셔서 학생들 수준별로 어느 정도까지 선행 로드맵을 짜면 고등학교를 가서 아이들이 따라가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수준별로 얘기를 하면 수2까지 나가는 것, 그리고 수1까지 나가는 것, 혹은 수학 상하까지 나가는 것, 고등학교 입학 전에 이런 부분까지 해서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심화 능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중등 심화 교재도 굉장히 어려운 것까지 풀고 그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진도를 약간 늦게 나가도 아이들이 개념 이해 능력도 탁월하게 올라갑니다. 수학 심화가 되면 개념 이해 능력도 많이 올라가서 선행이나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원활하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선행을 안 하고 중등 심화만 굉장히 열심히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을 가르쳐 보니까 방학 때 공부를 하면 다음 학기 거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다음 학기 거를 공부를 할 때 보통 처음 개념 교재로 기본 정석 정도를 소화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 개념 교재를 기본 정석으로 하니까 당연히 부교재는 센수학 정도를 나가겠죠. 그럼 얘가 겨울방학 때 기본 정석, 센수학 이 두 권 구조로 진도를 1학기 진도를 나가고 특강 같은 거를 들으면 2학기 진도까지 같이 나가서 기본 정석, 센수학 정도 수준으로 1학기 과정, 2학기 과정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얘가 고2가 올라간다 그러면 고2 겨울방학 2달 동안에 워낙 심화 능력이 높다 보니까 개념 교재로 수원 기본 정석, 그 다음 부교재로 수원 센수학, 그 다음 특강으로 수2 기본 정석, 수2 센수학 이런 것들을 겨울방학 내에 소화를 합니다. 그럼 1학기가 되면 당연히 내신 대비하기 위해서 수원만 하겠죠. 1학기 내신 대비 때 수원을 한 두세 권 정도 더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되면 수2 다시 복습하고 2학기부터 또 수2를 내신 대비로 하죠. 이렇게 해서 1등급을 받는 학생도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약간 좀 불안하잖아요. 아이가 그렇게 심화를 하고 선행도 안 했는데 혹시라도 생각보다 심화 능력이 잘 길러지지 않고 막상 고등 선행을 나가보니까 얘가 개념 이해력이 좀 부족해서 많이 시간이 지체되고 그러면 당장 대학 입시랑 관련된 내신을 따는데 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최상위권 그룹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한 수2까지 이렇게 나가주면, 그러니까 최상위권이라고 하면 보통 1등급, 한 2등급 정도 노리는 아이가 되겠죠. 그래서 수2까지 나가주면 굉장히 좀 여유 있게 내신 대비도 하고 방학 때마다 선행했던 거 복습도 하고 그렇게 가서 좀 안정적으로 내신도 잘 따고 수시를 이용해서 대학을 가는 그런 방법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수2까지 하면 좀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위권, 고등학교 등급으로는 한 2, 3등급 정도 진입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일 정도까지 이렇게 나가주면 어느 정도는 좀 여유 있게 가면서 한 2등급 정도를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3등급 정도 라인을 목표로 할 때는 한 수학 상하 정도 나가는 것이 좀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수학 상이랑 하를 어쨌든 두 권을 풀든 각각 세 권을 풀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면 1학기 때는 수학상 내신만 공부를 하니까 어느 정도 내신 경쟁력이 있고요. 그 다음 여름방학 때는 수학하를 다시 복습을 하고 수학하 내신만 하니까 또 2학기 때 내신 경쟁력이 있죠. 그 다음 겨울방학 때는 특강까지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원하고 수2를 일단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는 수원 내신 대비하고 2학년 2학기 때는 수2 내신 대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포맷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로드맵들이. 그래서 좀 3등급 정도까지 노린다면 수학 상 그리고 하까지는 그래도 나가주면 이런 포맷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수학이 약한 학생들이 있어요. 수학이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고등학교 진도로 나가면 개념 이해력이 많이 느리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현행 진도를 따라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얘네들이 좀 늦추면 고2부터 따라잡혀요. 수원 들어갈 때부터 따라잡히거든요. 수원을 들어가면 겨울방학 내내 수원을 다 못 끝내가지고 2학년 1학기 때 수원 내신 대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수원 못 끝낸 진도도 선행을 나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렇게 되면 다른 애들은 그냥 한번 배웠던 거 내신만 집중하는데 얘는 내신도 해야 되고 기말고사 범위 진도도 처음 배우는 거 나가야 되니까 거의 정신이 없다가 수포자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의 그룹이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못하는 그룹 같은 경우는 고등수학 상 들어가면서부터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고1 1학기 때부터 현행 진도를 못 따라잡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조금 많이 부족하다. 저는 이 부족하다에 대한 기준을 중학교 교재 난이도로 한번 기준점을 드리면 라이트 센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라이트 센 정도까지 소화하는 그룹이 있어요. 이 정도 그룹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치면 개념 이해력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 한 과정을 얘네들이 100% 이해하는데 한 4권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 교재도 보통 병행을 하게 되고요. 아주 쉬운 개념 교재를 하죠. 그래도 개념이 잘 안 잡혀서 이 개념 교재보다 조금 더 어려운 쉬운 개념 교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쉬운 유형 교재를 하고 이렇게 4권 정도를 해야 얘네들이 어느 정도는 잡혔다. 이제 좀 알겠다라는 형태가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 4권을 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고등과정 한 4권 정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중등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한 라이트 센 정도 교재를 소화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시면 좋냐면 고등과정을 가면 얘가 현행 진도를 못 따라잡아서 수학을 포기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쉬운 교재 위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이 아이들은 수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진도를 좀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빼라는 게 아니라 쉬운 개념 교재 위주로 중등이든 고등이든 나가면서 개념을 어느 정도는 쉬운 개념이라도 튼튼하게 알게 하면서 진도를 빼주는 게 좀 좋은 거죠. 뭐 수학을 잘하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수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기준점들을 말씀을 드리면 뭐 댓글로 아니 그렇게 꼭 규정을 지을 필요가 있냐, 그러지 않아도 잘하는 애도 있다,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잘하는 애들도 있죠. 못하는 애들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냥 막연하게 좀 수학이 부족한 학생들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거를 듣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뜬구름 잡기 같은 느낌이 드니까 기준점들을 예시로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활용을 해서 이럴 가능성도 있겠구나 우리 아이가.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개념 교재 위주로 어느 정도는 진도를 빼는 게 중요하다. 가령 우리 아이가 한 라이트 센 정도 소화를 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개념을 못 따라잡아서 수포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고등학교 과정을 어느 정도는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등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중등 과정을 너무 많은 문제집을 풀지 말고 얘가 어쨌든 쉬운 개념 교재나 쉬운 유형별 교재로 개념 정도는 얘가 잡혔다라고 하면 너무 내신에 몰빵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진도를 빼서 고등도 아주 쉬운 개념 교재 그리고 혹은 필요하면 연산 교재라도 이렇게 해나가면서 차근차근 얘가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서 최소한 수학상 그리고 학까지만 얘가 어느 정도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까지 얘가 쉬운 걸로만이라도 만들어 놓고 진도로 나가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제 수학상을 복습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개념은 어쨌든 했으니까 거기서 복습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수포가 안 되는 거고 여름방학 때는 수학화를 어쨌든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여름방학부터 복습하고 2학기 때 수학화를 하는 과정에서 역시 수포를 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겨울방학 때 이제 수원하고 수투 이게 관건인데 겨울방학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힘들더라도 수원하고 수투를 아주 쉬운 개념 교재 위주로 한 번이라도 이 정도 개념 이해하겠다라는 형태로 가주면 아까 얘기했던 그 로드맵대로 1학기 때는 수원만 얘가 집중적으로 하고 2학기 때는 수투만 집중적으로 해서 최소한 수포는 면하면서 4등급 정도 라인을 일반고에서 유지를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초등학교까지는 아이의 어떤 학습 능력을 좀 높이는 단계니까 초등학교 때는 선행보다는 아이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기본 개념 교재까지만 아이가 풀 수 있다. 그러면 기본 개념 교재에서 응용 교재까지 한번 도전을 하고 우리 아이는 응용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을 내서 준심화까지 도전하고 준심화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심화까지 도전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아이의 지금 수준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초등학교 때는 하면서 선행을 많이 빼지 말고요. 그다음 중학교 과정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아이의 어떤 상태가 좀 보이잖아요. 중등 과정을 하다 보면 이제 아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좀 보입니다.
우리 아이가 라이트 센 교재까지밖에 소화를 못하네. 그러면 우리 아이는 나중에 고등과정을 개념을 못 따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면 쉬운 개념 교재나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어느 정도는 개념 위주로 진도를 튼튼하게 빼면서, 그리고 내신 대비에 너무 몰빵하지 말고 고등과정도 아주 쉬운 개념 교재 위주로 얘가 쭉 나가는 그런 로드맵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